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비독점 개방 플랫폼의 모바일 운영 체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iOS 같은 경우에는 독점 폐쇄 플랫폼의 대표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즉 iOS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이나 사용 모두 애플사의 허가가 필요한데 반해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체가 개방되어져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은 여러 회사에서 참여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죠. 자, 이런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내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리눅스 기반의 커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커널이라 함은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일컫게 되는데, 안드로이드라는 것이 하나의 운영체제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운영체제라기보다는 일종의 가상머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에요. 내부 밑단에 실제 하드웨어를 조작하는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리눅스라는 시스템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리눅스라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부분들, 특히 인베이드 시스템 같은 데에서도 널리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하드웨어들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 단말 제작 회사들이 하드웨어를 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 하드웨어 위에서 동작할 수 있는 리눅스 기반의 커널을 두고 그 위에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 소위 가상머신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만 그 안드로이드에서 동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전통적으로는 자바라는 언어, 최근에는 코틀린이라는 언어가 하나 더 추가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바나 코틀린이라는 언어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면 이 안드로이드라는 가상머신 위에서 구동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작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고수준의 어플리케이션이나 라이브러리 같은 동작 효율성들이 필요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들은 C나 C++ 기반으로 개발되어져 있기도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과 같이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안드로이드라는 것은 2007년경에 애플사에서 아이폰을 출시를 한 이후에 구글 진영에서 쫓아서 만들었다기보다는 2005년부터 사실 아이폰도 어느 날 뚝딱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연구 결과의 산물이겠죠.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도 아이폰이 나오기 전부터 애플사와 구글사 중에서 어디가 먼저 연구를 시작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닐 것이지만 2005년경 구글에서 안드로이드라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게 되어지고, 당시 안드로이드사에서 추진을 했던 다양한 가족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다라는 것을 모바일 폰에 적용을 해 주어서 2007년에 첫 릴리즈를 하게 되어지고 2008년에 최초의 안드로이드 상용폰을 출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었죠. 물론 아이폰은 그보다 먼저 나왔고, 이 당시만 본다 하더라도 아이폰에 비해서 안드로이드 폰은 다소 좀 많이 어설픈 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뷰 자체도 굉장히 세련되어지지 못했었고, 특히 개발 도구도 상당히 불편한 점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죠. 다만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우리 국내에서는 2010년경이나 되었어야 좀 뒤늦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장점을 몇 가지 추려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오픈소스를 지향을 하고 있어서 라이센스 사용료나 혹은 개발 혹은 배포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안드로이드 그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제공되어져서 사실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업그레이드가 지속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기술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버전의 안드로이드가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되어지기는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 특징인
안드로이드 자체를 제작사나 혹은 사용자 차원에서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어떤 특정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시스템을 출시를 했다. 자, 그걸 내가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새로운 버전의 안드로이드가 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제작사가 특정 버전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자인 내가 임의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작사가 현재 단말기에 커스터마이징 되어진 새로운 버전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공식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 한 한계가 발생하게 되어진 거죠. 각 사용자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현재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각 부분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업그레이드가 되어졌을 때 그런 사용자 커스터마이징 부분들이 모두 다 무효화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방된 운영체제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개방된 운영체제로 다양한 하드웨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장점이기는 하나 또 너무 많은 다양한 하드웨어에 적용되어진 다양한 변종 안드로이드로 인해서 일관된 관리가 좀 어렵다라는 점은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하드웨어에 적용되어진 다양한 장치들이 있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굉장히 넓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최신 기술들도 즉각적으로 적용되어진 그런 단말기들이 쉽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리눅스 커널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관리하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나 혹은 프로세스 관리 등이 최적화되어진 형태로 잘 운영이 되어질 수 있고 더불어서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개발 툴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초반에는 이클립스와 같이 연동되어져서 개발 환경을 구축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굉장히 많이 안정화되어졌어요. 더불어 이클립스를 통한 개발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자기가 개발하고자 하는 환경에 맞는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손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약간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들, 특히 이제 가상 머신 같은 것들을 설치한다든가 운영했을 때의 효율성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긴 하지만 역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처음 지원했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개발 언어는 상대적으로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널리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자바라는 언어를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아마도 IT 관련한, 아니 조금 더 넓게 본다라고 하면 공학을 다루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 2학년 과정에서 자바라는 언어를 거의 필수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바 언어를 알고 있는 개발 인력을 수급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고 실제적으로 자바 언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개발자는 손쉽게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바 언어 비록 한 학기 배웠지만 안드로이드 관련한 수업을 이번 학기에 큰 무리 없이 수강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자바라는 언어가 라이센스에 좀 제약이 걸리다 보니까 대안적인 방법으로 코틀린이라는 언어가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기도 하다라는 점 살펴보고 미래에 가서는 자바가 오라클사와 라이선스 문제로 계속 시끄러워지게 되어지면 완전히 코틀린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현재 수준에서는 또 우리 수준에서는 이미 자바 언어를 한 학기 배운 내용들에 대한 활용 연습 차원에서 또 안드로이드라는 신기술을 적용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니만큼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한 학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을 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들은 좀 더 속도 측면에서 빠른 처리들이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자바 같은 경우들은 가상 머신 위에서 동작하는 특징 때문에 상대적으로 똑같은 객체 지향 언어다 하더라도 C++에 비해서 조금 더 느릴 수밖에 없는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C++나 심지어는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해서 안드로이드 시스템과 같이 연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의 배포나 테스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장점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장점들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단점을 둔다라고 하면 앞서 소개했듯이 제작사 차원의 커스터마이징이 좀 과도하게 허용되어지다 보니까 각각 단말 제조사마다 지정되어진 어떤 기기 하드웨어의 특성과 또 통신사 요구에 따른 어떤 변형된 환경으로 인해서 앱들 간의 호환성이나 성능에 약간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운영체제가 새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새로 업그레이드 되어진 운영체제를 바로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어지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 자체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지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각 단말기를 제조한 제조사에서 지원해 주느냐 하지 않느냐에 제한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개발자 입장에서도 보면 안드로이드 자체가 비교적 빠른 업그레이드 주기로 갱신이 되어지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신기술이 또 기존의 어떤 문제점들이 빠르게 적용되어져 나간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API들을 이용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본다면 기존에 사용했던 클래스나 어떤 기능들이 다음 버전에서 여전히 지원되어지느냐 지원되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될 것이에요. 내가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했는데 이것이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완벽하게 작성을 해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그저 안드로이드의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기존에 잘 동작되었던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동작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안정성이 좀 낮다라고 평가가 되어지고 더불어서 앱을 개발한 후에 배포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배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앱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느슨해서 불법 유통되어지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죠. iOS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모든 앱의 유통을 애플에서 거의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불법 유통에 대한 여지가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안드로이드 관련한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유료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압축 파일로 묶어가지고서 여기저기서 유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마켓에 올려있는 앱이나 혹은 유통되어지는 앱에 대한 검증이라는 체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어떤 악성 앱들이 만연되어질 수 있는 여지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반면에 iOS 같은 경우는 역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앱을 앱스토어에 등록하는 것부터 해서 애플사에서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앱을 유통할 수 있는 마켓도 한 공간으로 일원화되어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마켓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또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어떤 한쪽 마켓에서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마켓을 사용해야 하는 좀 번거로움도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런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이런 구조를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아니지만 도대체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어떤 환경 아래에서 동작하는지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제일 아랫단에 보면 우리는 하드웨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제일 상단에 보면 우리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사람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주어진 작업들을 수행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실제 아랫단에 있는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를 그 중간 단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현재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되어진 부분들이 바로 리눅스 커널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 바로 윗단에 존재하면서 가장 저수준에서, 저수준이다라는 것은 하드웨어에 밀접하게 유지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자원들을 관리해주는, 유지 관리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본 것처럼 뭐 카메라라는 하드웨어가 있다라고 하면 현재 시스템의 카메라 하드웨어를 어떻게 조작할 것인지, 또 뭐 오디오 장치는 어떻게 조작할 것인지, 뭐 화면이나 메모리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어떻게 실제 조작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들은 리눅스가 담당을 하는 것이고, 자, 그 상단에 가보면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이라고 그래서 하드웨어 기능을 이용하는 표준 인터페이스로서 역시 리눅스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이 윗단에서 봤을 땐 다양한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을 텐데 그걸 좀 더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표준화되어진 인터페이스로 한꺼풀 씌운 계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위층에서 보면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서 실제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가상머신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에요. 초기에는 달빅이라는 가상머신을 사용을 했었는데 안드로이드 5.0 이후부터는 ART라는 가상머신이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반 데스크탑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JVM과는 다른 가상머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에 유의를 해줘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데스크탑에서 사용을 하는, 여러분들이 이전 학기에 배웠던 자바 프로그램이 그대로 동작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똑같은 자바 가상머신이고 또 똑같은 자바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이지만 가상머신 종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 데스크탑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동작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트 코드 자체도 좀 최적화되어진 형태로 변형되어지는 일이 필요하고, 변형되어진 바이트 코드를 수행하는 가상머신도 좀 다른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게임 같은 거 해보면 어떤 오픈GL 기반의 3D 게임 같은 것도 아주 유연하게 동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안드로이드 자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라이브러리들은 C나 C++ 같은 언어로 직접 구현되어져 있고, 수행 시에 가상머신에 의해서 같이 연결되어져서 동작되어질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안드로이드 관련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일을 하겠지만 또 혹자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개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도 해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라이브러리와 가상머신 위에서 구동되어지는 것이 안드로이드 API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인터페이스들인 것이죠. 소위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 라이브러리 정도 생각을 해보면 될 것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구동하기 위해서 이 아랫단에 있는 내용들을 직접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자체에서 응용 프로그래머에게 제공해주는, 즉 응용 프로그래밍에서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클래스들의 라이브러리가 이 안드로이드 API에 해당한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뭐 하나의 액티비티를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액티비티라는 건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액티비티만의 어떤 공통된 특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머인 내가 일일이 다 구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액티비티를 만들 수 있는 클래스를 제공을 해주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서 아주 간단하게 또 편리하게 액티비티를 구성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API 위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들은 문법적으로는 자바 언어로 작성되었지만 또 자바 API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클래스들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더 기본적으로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안드로이드 API 클래스들을 이용을 해서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고 또 그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안드로이드 API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각의 클래스들은 이 아랫단에 있는
ART 가상머신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이용을 해주고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하위단에 있는 리눅스 커널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적절하게 동작시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구조가 복잡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이 제일 윗단에 있는 자바 언어로 되어진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라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로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안드로이드 API에서 어떤 클래스들이 제공되어지는가, 또 그 클래스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요층 사이의 인터페이싱만 관심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내부, 그 아랫단에 있는 내용들은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랫단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이 그림을 보는 이 순간에만 기억해 주면 될 것이고, 이번 한 학기 동안에는 요 사이의 인터페이싱에 초점을 맞추어서 학습을 해가 봅시다. 좀 윤곽이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복잡할 것 같지만 결국은 단순한 자바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다만 기존의 자바 프로그램과 다른 것은 안드로이드 API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들을 이용하는 자바 프로그램이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